평론가 조우석입니다. 8.15 광복절이 코앞입니다. 이걸 앞두고 이 무슨 소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종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장으로 있는 광복회가 연일 세상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신입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김영석이라고 하는 분, 지금 얼굴 사실 보고 계시는데 그분이 무슨 뉴라이트 인사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항의로, 그 인사에 대한 항의로 15일 열리는 정부의 공식 광복절 행사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뉴라이트라고 하는 표현은 좌빨들이 자유우파를 폄하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광복회가 뉴라이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좌빨입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에 다름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 김영석 신임 관장이 백선엽 장군, 그 다음에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를 옹호한 걸 두고 그걸 못 참겠다고 저렇게 난립니다. 김영석 신임 관장이 친일 관장이라고 저 친구들이 그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관장이라고 하는 욕설도 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고약하게 돌아가자 민주당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정당이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겠다는 걸 언급을 했습니다. 광복회가 왜 저럴까? 우리는 참으로 궁금합니다. 우리는 자유우파 우리의 상식은 이렇습니다. 모름지기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면 애국심이 남다르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당연스럽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따라서 자유우파이겠거니 하는 게 우리의 통념이고 상식인데 그걸 정면에서 거스르는 게 바로 저들 광복회 무리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종찬만 그렇게 세상을 어지럽히는 게 아니고 이종찬의 아들 이철우 연세대 교수 또 자기 아버지 애비 이종찬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종편 채널A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7년 중마 고위인 이철우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건국절 입장이 뭐냐? 분명히 밝혀라. 이런 으름장 아닌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을 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초등학교, 대학교 동기라고 합니다. 이철우라고 하는 사람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초등학교, 대학교 동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다르면, 아니 사상이 다르면 이렇게 척지는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철우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는 정말 가소롭게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감히 대한민국의 기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라. 건국절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소리를 빵빵 대고 합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제 방송은 분명합니다. 이종찬이 광복회 회장으로 있는 그 공간하고 그의 아들 이철우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광복회라고 하는 60년대 처음으로 만들어진 광복회는 애국단체로 출발을 했지만 우리가 아는 애국단체가 이미 아닙니다. 눈먼 반일, 묻지마 반일의 화신입니다. 그게 화근이 되어서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반일의 선봉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미친 반일, 묻지마 반일이기 때문에 반이승만의 선봉에 섭니다. 그 연장선에서 반대한민국 세력인 좌파와 어느덧 한 몸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열말이 필요 없습니다. 3년 전에 광복회장으로 있던 이종찬의 전임 회장이던 광복회장 김원웅이가 광복절에 했던 기념식 식사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까? 김원웅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승만은 반민 투기를 폭력적으로 해체했다. 그래서 친일파와 결탁한 사람이다. 이후 친일 청산을 못한 잘못된 역사가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황당한 소리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에 김원웅은 정말 놀랍게도 그때 보수정당, 지금 국힘당의 모습이죠. 미래통합당을 해체해야 된다고까지 외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김원웅이 멀쩡한 광복회를 버려놨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면 김원웅이가 간 다음에 광복회가 정상이 돼야 되는데 왜 지금 이종찬이가 회장을 맡고 있는 광복회도 그 못지않게 저 지경으로 노는가가 해석이 안 됩니다. 김원웅이가 갔으면 그 이후 정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저 지경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종찬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대놓고 부정합니다. 1948년에 새롭게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부정합니다. 황당하게도 1919년에 대한민국은 상해 임정 때 이미 건국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시도 때도 없이 떠들어댑니다. 그러니까 이종찬의 머릿속에 상해 임정만 있지 대한민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골치 아프게도 그런 이종찬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때 멘토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골치가 아픕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찬의 아들인 이철우 교수와 절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는 이종찬을 아버님이라고 불렀던 거로 알려졌지만 사상이 바뀐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멘토일 수도 없습니다. 정말 고약한 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종찬이가 육사 내부에 만들어졌던 홍범도의 흉상을 걷어치우는 문제를 할 때 제일 윤석열 정부하고 다른 엇박자 목소리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어느 순간 좌파로 변질됐다. 좌파에 뺨치는 집단으로 변질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일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미친 반일, 미친 반외세의 싸구려 민족주의 논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저들이 스스로 망가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정적인 사람 멀리 갈 게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 문재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오해를 합니다. 문재인이가 주사파에 얹혀있던 바지 사장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나름대로 좌익적 가치관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재인은 그걸 교묘하게 반대한민국 성향의 발언으로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문재인은 재임 중에 만든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책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조선시대의 노론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책을 보시면 조선시대 세도정치로 나라를 망친 노론 세력이 일제 때는 변신을 해서 친일 세력이 됐다. 그들이 해방,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반공의 탈을 쓰고 독재 세력으로 세상을 망쳤다. 다 이게 제대로 된 친일 청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라고 앵무새처럼 떠들어댑니다. 놀랍습니다. 김원웅의 광복회, 지금 이종찬의 광복회가 문재인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광복회와 좌빨은 똑같은 정신세계 속에 살고 있는 일항성 쌍둥이라고 저는 봅니다. 출발은 다를지 몰라도 같이 좌빨적 세계에 몰입되어 사는 인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구장창 반일, 반외세를 외치는 저들이 우리 민족끼리 논리에 갇혀서 급기야 대한민국은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이고 태어나선 안 될 나라라고 굳게 믿는 상황이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종찬이 그 난리를 치고 있고 그의 아들 이철우 역시 미친 발언을, 연세대 교수면 뭐합니까? 뇌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독립한 지 80년이 다 된 이 마당에 존재할 리 없는 친일파라고 하는 가상적을 만들어 놓고서 철진한 민족 정기 타령을 반복하고 있는 게 그들입니다. 저는 저들을 역사의 돈키호테무리, 싸구려 시대착오적 집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들은 건국에 성공했고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이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에 등을 돌리는 미친 짓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 운동권 출신이었던 민경우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저들의 그런 반대한민국 역사관 뒤에는 뜻밖에도 북한이 현대사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북한 정통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샤프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전애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배경에는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가 아니고 정통성이 없는 나라, 이거 북한이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소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민경호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잘못된 민족주의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가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잘 알아야 됩니다. 이종찬, 이철호 부자가 저렇게 셋으로 망가진 배경에는 바로 이런 잘못된 우리 민족끼리 논리가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대강 여기까지인데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해방과 건국은 대한민국의 일제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일궈낸 성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2차 대전에서 승리했던 연합군이 한민족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으로, 우리 손으로 만든 해방이 아니라고 부끄러워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자기 자력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한 나라는 20세기에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제국주의는 어차피 자기 모순에 의해서 그렇게 허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반도도 역시 그러했을 뿐입니다. 다만 그 이후 만들어진 건국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세계 최강의 모범 사례로 떴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현대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이게 부끄러울 필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현대 국가로 해서 자존심을 세기 위해서 상해 임정 등을 일부 떠봤던 게 사실인데 김원웅, 이종찬의 광복회는 그걸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를 가지고 그걸 현실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던 김구를 위대한 영웅으로 떠받들고 이승만을 땅에 쳐박고 있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가면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2차 대전 이후 독립국가 중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왜 그 나라를 부정하고 간판만 유지하고 있었던 허울뿐인 상해 임종이라고 하는 헛개비를 그렇게 숭배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는 이해 못하겠다고 누구나 얘기할 것입니다. 이종찬, 이철우 날뛰는 부자들이 이 점을 진지하게 성찰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